예, CBS 박정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맥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두 분 괜찮으시죠? 약간 피곤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뭐 피곤한 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만성이에요. 12월 3일 이후로 한 100 피곤했습니까? 며칠째 지금 그 과도한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오늘 오후 5시에는 발표될 것이다. 이제 요즘 카톡으로 많이 유행하는 밭 해가지고 이제 지라시를 많이 받아서 이제 기자들도 좀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5시에는 5시 종만 울렸습니다. 자, 김재혁 최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를 포함한 평론가들이 예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평론가들이 예측이 틀린지 많이 일주일이 지나고 보여줘서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데요. 예. 저는 어저께쯤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오늘이네 오늘. 오늘쯤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가 벌어지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94일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에 나왔고 그러니까 사흘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섰다라고 이렇게 늘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는 양쪽의 충돌 상황, 국정의 혼란상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인 것 같아요. 결론이 예. 뭐가 됐든 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라. 그래서 저처럼 좀 다수설, 소수설 해가지고 21일설, 25일설, 28일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좀 자락을 깔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과 관련해서 부패식 네. 평론. 그래서 야. 이렇게 맞으면은 고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제 이럴 그걸 수 몰랐네요. 있고. 근데 워낙 14일 혹은 21일이다 한 목소리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탄핵 일정과 온갖 풍문이 다 있죠. 일단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경론설, 그러니까 이의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설 26일 이후에 난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쯤 난다. 하나는 증거 채택에 또 헌재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다는 설.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 소추 결과 이후에 이제 대통령 거를 나온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내각에 대한 탄핵 소추가 다 해결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마지막에 한다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자, 박 실장님 예. 네 가지 설 중에 우리 박 실장님은 어떤 설입니까? 어느 것도 저는 하장하지 계속 얘기한 게 증거. 신중설. 중대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고 예. 또 하나가 그 위반 때문에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이때 탄핵이 인용됩니다. 예. 그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 그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엄령, 계엄의 포고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봉쇄, 선관위에 군인들 난입시킨 것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물론 검찰의 조서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다 거의 있죠. 이런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데 재판관들끼리 약간 논쟁이 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뒤로 미룬다. 물론 일부 재판관들이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헌법 재판관들이 그냥 동네 반상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 뒤에 합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간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전혀 별개의 건인데 어떻게 그걸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더 치밀하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 뭐 저는 한덕수 총리의 심판 동시에 날 거라고 보고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이건 결정문에 들어갈 얘기들을 따지는데 조금 더 신중하고 논쟁이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결론은- 안에 들어올 내용을 그렇죠. 제대로 좀 결론은 처분하게 8대 됩니다. 0이에요. 예. 8대 0은 뭐 이건 인쇄돼서 나왔어요. 예. 각종 유튜브 방송 썸네일은 많이 8대 0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결과가 법률가 중에 예.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기각 결정문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본연의 변호사 직을 걸고 하겠죠. 예. 만약에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은 변호사직에서 아마
해촉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8대 0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예. 날짜를 맞추는 게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희가 점쟁이도 아니고 예. 그런다고 해서 분석을 하는데 결국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만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97년 4월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에 2025년도에 내란죄를 저지른 멀쩡한 날, 그것도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 예. 민주공화국의 이 멀쩡한 날에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결정문을 8대 0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절차상의 흥결이 있는 것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갑론을막 부분도 해소를 하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결정문을 써야겠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헌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헌재가 만일 양측 양 진영의 여론을 의식해서 어떤 이념의 판단에 있어서 정치적 결정으로 미뤄진다면 이건 헌재가 책임성을 굉장히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다. 헌재는 단호해야 됩니다. 예. 헌법소원은 단호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념을 위한 고려가 있어서는 안 돼요. 헌법과 헌정소원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헌재가 이 기일을 이렇게 주저주저 함으로써 주저주저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예.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양측에서 목숨을 잃고 있고 그다음에 국론의 어떤 혼란함이 지속되고 있어요. 경제의 어떤 실정들, 그다음 실패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정치의 극단화, 더 입이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회적 혼란들을 다 고려했을 때 국민들의 삶이 편합니까? 헌법의 수호가 지금 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랬을 때는 헌재가 정말 이념의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기일을 지정해서 빨리 수습해 주는 거. 그것도 헌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헌재가 지금 봐서는 조금은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헌재가 책임 있는 모습, 그리고 공정한 판결과 독립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보이려면 저는 오늘 공제를 안 했더라도 예. 오늘은 안 합니다니까 예. 저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당일도 있고. 있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헌재가 국민을 고려해라. 저는 좀 그 정도로 전 촉구하고 싶은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퇴근하면서 저희 한판 승부를 듣고 계실 거라고 들으셨으면 믿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자, 김종익 최고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저는 헌법재판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아, 재판소 오히려. 재판관이 예.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동안에 야, 그 헌법재판소가 무슨 뭐 좌빨 뭐 좌익들이다 그 우리 법 들어가 연구에다.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비판을 막 해왔잖아요. 요새는 또 이제 민주당까지도 야, 뭐 하는 거야, 니들? 그러면서 예. 무슨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양쪽 당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빨리 파면을 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빨리 기각이나 각하를 해라. 예. 라고 요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봐요. 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거지 무슨 정치권은 뭐 항상 그래왔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지면 위대한 판결이라고 그러고 불리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그런 타성대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지금 헌법재판소를 자꾸 흔들려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좌든 우든 간에 별로 올바른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고요.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예, 것도 예. 사실이고 또 뭐 약간 이러면 이렇게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 라는 말도 다 맞는 얘기지만 예.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진 말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다면 한 90일 정도에 네. 최종 결론이 나왔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지는 한 93, 4일 정도 지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막 10일, 20일, 30일 지체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하지만 또 기다리는 정치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를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부가 신촌역 인근의 한정식 집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 뭐 흘러나온 얘기 없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것도 자연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도 초조하다는 반증인 거죠? 이 얘기 듣고 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모른다. 네, 정말 그러니까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보안이
정말 세구나, 철저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각종 정보지의 얘기들은 다 지라시다. 다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좀 믿고 신뢰하고 그냥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초조한 모습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티나게 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도 자체를 믿고 좀 기다리고 차분하게 그게 맞지. 예. 뭐야? 나 26일 날 2심 선고 나오는데 그 후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선이 더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또 이거 뭐 내가 이상하게 취급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의 막 티나게 하는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무관한 초조함이에요. 아. 지금 만에 하나 지금 뭐 이거 헌재의 결정을 가만히 좀 기다려라. 국민님한테 비판을 해야죠. 가만히 좀 기다리지 재판관들을 뭐 좌익 성향이 있다라고 흔들어대고 헌법재판소에 몇 번을 4번을 찾아가서 제대로 좀 해라.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각하해라, 기각해라 탄원서를 냅니다. 국민의힘은 흔들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당의 민주당은 우리는 양반이니까 가만히 우리는 존중합니다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에 하나 이 국민의힘의 여러 어떤 강성 지지층에 있어서 헌재가 만에 하나 있어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각과 각하의 결정을 내렸을 때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3월 26일이나 지금 뭐 오늘 19일 아닙니까? 예. 빨리 나와야 21일 아니면은 뭐 26일 전 그 앞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뭐 커서 이렇게 전 의원들을 동원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한정식에서 머리를 맞대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기각과 각하 부분들이 행여나 헌재가 흔들릴까봐 예. 그 초조함에 발로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정당과 집단과 진영과 예. 다르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그 마음이 떠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에 뭐 연판장 쓰고 뭐 자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거 비판을 하시면서 예. 본인들도 더 그러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고 광화문 집회 나가보면 단식하고 있고 천막치고 농성하고 있고 삼보일배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점잖게 제도를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 민주당 상원이 이러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은 다소 여유로운 상황입니까? 오늘 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또 거친 발언, 이를테면 이렇게 목에 상처 있고 누워 있었던 분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혹은 또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또 헌재에 대해서 거친 어떤 공격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 다들 조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재명 대표도 조급하니까 갑자기 뭐 사람들 뭐 몰고 다니면서 뭐 행진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야간에 심야 그 의총도 열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무슨 뭐 저 식당에 가서 뭐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이 조급해서 그러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도 무슨 갑자기 35일 만에 이게 그러니까 토지 허가세도 이게 왔다 갔다 했던 토지 것도 허가제. 뭔가 좀 내가 이거 뭔가 여기서 좀 잘 되는 거 보여줘야지. 네.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지라는 조바심 때문에 그거를 밀어붙였다가 지금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는 거고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 어쨌든 그 칼에 찔린 거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을 긁혔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는 맞아요. 전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본인이 의사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고 또 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도 정말 굉장히 좀 저급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철수 의원 표현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분도 좀 조급한 모양이구나. 다들 전반적으로 다 각자의 조급하신 거죠. 다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이유로 내가 지금 이 혼란한 전국에 예. 뭔가 좀 내가 이렇게 부각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 다음날 조계사도 가시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아니 계십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원래 이제 그 방문을 하기로 했던 건데 예.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북콘서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주에 북콘서트를 하면은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었잖아요. 이게 헌재 판결이. 14일 그러니까 날 나올 이거는 걸로. 괜히 오해를 사겠다. 그래서 그거를 연기를 했는데 예. 그게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이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니까 간 거니까 저는 경북대학교죠? 그냥 자기 예. 일정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우리 장 소장님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뭘 그러니까 알아요? 기각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각하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논의를 하면 음. 이거는 8대0 인용이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 대상도 안 된다라고 음. 헌법 재판관들에게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돼. 음. 그래서 각하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각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고 네. 각하는 이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 잘못된 재판이야. 이게 각하는 논의 거죠. 필요가 없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대통령 옹호해야 된다. 이거 기각 각하돼야 된다라는 쪽과 예. 가만히 눈치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결정 나면은 나 메시지 내고 행동해야지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선 후보들은 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방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또 이제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눈치 보기 작전 들어간 거다. 근데 네, 김정혁 최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그러니까 엊그젠가 이 그 지도부 예. 그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그 당의 이제 시도위원들 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와서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전혀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났잖아요, 한번. 어? 관저 가가지고 면담하러 갔다가 혼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썰렁하게. 강하게 예를 들면 이거는 반드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탄핵 될지도 모른다는 듯한 뉘앙스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들은 그러니까 감정이 사람이. 안 좋다니까요, 대통령.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우리 지도부는 그래서 뭐 어차피 결정되면 승복한다. 그리고 뭐 우리 통째로 거기 가서 시위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당 전체 이름으로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도 혹시 지금 인용적으로 좀 내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홍준표 시장도 오늘 한 얘기를 보면 탄핵 심판 기각되면 대혼란이고 그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정쩡하다니까요. 이게 어정쩡 왜 어정쩡해요? 여기도 그냥 발 걸쳐 놓고 다 발 걸쳐 있다. 다 그런 거고 제가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고 약간 한동훈 대표 측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핑크빛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이고 누구랑 누구요? 과하신 거예요. 네? 권성동. 아니, 갑자기 이제 권성동 네. 원내대표 얘기 꺼내시면서 예. 하는 거 보면 예. 칭찬 쪽에 들릴 만한 당 지도부로서 중심을 잘 잡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거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예. 좀 권성동 대표와 사이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다른 어떠한 핑크빛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상상과 추측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는구나. 와. 핑크빛. 아니, 근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경선룰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아니 뭐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핑크빛에 그 부정하시는. 아니야 뭐 핑크고 레드고 가네. 원내대표는 예. 권선동 원내대표가 매우 필요할 거예요. 예, 지금 힘으로서는 예선전에서 통과하기 힘드니까. 예. 권선동 원내대표가 필요한 사람 한동훈 전 대표고 권선동 원내대표도 본인의 출구로서 그 어떤 한동훈 전 대표가 낫지. 제가 봐서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최근에 이제 정책 행보가 오락가락하면서 조금 이쪽 그 기각될 거라는 발언들로 해서 좀 무게 중심을 저쪽 이 집회 극우 쪽으로 좀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정치력이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 간에 필요한 핑크빛이 뭐 꼭 이게 그냥 던지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장 소장님 취지에 따르면 전화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는 되셨는데 그럼 그 전화는 비화폰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폰으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화폰으로 궁금해졌어요. 하시겠죠. 비화폰. 네. 직무 정지 돼도 비화폰을 쓸 수 있어요? 대통령 측에 계시잖아요. 일단. 근데 그래요.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입틀막을 하고 있다. 누구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좀 계세요. 네, 가만히 말 좀 하지 계셔야 된다. 마세요. 지금 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예. 큰일 난다. 또 민주당 또 진보 진영 또 음. 일반 국민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예. 거리에 또 대규모로 나와가지고 예. 윤석열 탄핵 인용 막 이거 거리에 대규모로 불을 지를 것이다. 나오시면은 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음. 그래서 가만히 김건희- 있어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시위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근데 그게 태극기 부대를 덮을 만큼 음. 촛불 세력들이 더 거리에 나올까봐 아. 그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입틀막 하고 있다. 그 입틀막이라는 건 대외적인 멘트뿐만 아니라 전화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는 괜찮은데 공개적인 공개적인 메시지. 발언을 네, 공개적인 메시지나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아하. 제가 좀 양념 쳐서 얘기한 건데 네. 좀 여보 가만히 있어야 돼. 더 아.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어. 안 돼. 어. 이렇게 좀 다독이고 계신다. 장 소장님의 그런 취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취재와도 일치합니까? 아니 전 그쪽에 대해서 취재한 게 없습니다. 아 취재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대단히 대통령의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에 거죠. 대해서는 예. 취재한 게 없어요. 아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네. 있다. 근데 지금 경호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다가 다시 석방돼서 들어왔잖아요. 이제 체포영장 할 때 이제 사실상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그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이제 하루가 지옥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민주당 뭐 그럴 수도 측에서는. 있는데 예. 지금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예. 이경호 본부장, 경호차장이 했는데 경호 3부장을 인사위원회 열어서 해임 예. 결정을 했잖아요. 예. 통보를. 그런 걸 보면은 그 한 사람 이상일 것 같아요. 어. 좀 인사를 들여다봐야 된다. 아. 경호처라는 게 인사라는 게 굉장히 요직이 있고 요직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 사저로 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교육 단위로 보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거의 뭐 징계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예. 지금 벌어지는 게 결국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런 것이죠. 예. 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